지금 전 세계 난방 기술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건축계가 한국의 한 기술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전 만들어진 난방 방식이 지금 세계 에너지 위기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건축가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기술을 왜 한국만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 온돌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 건축계가 이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난방 기술은 첨단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혹독한 겨울을 견디던 한반도 사람들이 만든 생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분석해보니 에너지 효율과 체감 온도, 그리고 건강 효과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놀라운 난방 시스템은 한국에서만 탄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 보겠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시작된 한반도의 선택이 어떻게 세계 건축의 미래가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 하나로 집 전체를 데우는 기적 같은 구조, 사람의 생활 방식까지 바꿔버린 난방 혁명,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다시 배우기 시작한 한국의 지혜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전 시작된 온돌의 이야기는 단순한 난방 기술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는 한반도의 풍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찬 공기는 땅과 공기를 동시에 얼려버렸습니다. 바람은 집 틈 사이로 스며들었고 밤이 되면 집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던 옛사람들에게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벽난로나 화덕을 이용해 추위를 견뎠습니다. 불을 피우면 불 주변은 따뜻해졌지만 집 전체를 데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불 가까이에 모여 앉아야 했고 조금만 떨어져도 차가운 공기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불이 꺼지면 집안은 금세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추위는 곧 질병이 되었고 질병은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따뜻함은 항상 불 주변에만 머무르는 것일까요? 왜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불의 열을 방 전체로 전달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로는 불의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류의 난방 역사에서 전혀 다른 발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불의 성질을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단순히 빛과 열을 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불이 타면 연기가 발생했고 그 연기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연기는 공기를 따라 흐르며 집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한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연기가 이동할 수 있다면 열도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불을 한 곳에 두고 열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구조를 만든다면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단순한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연기와 열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가 필요했고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의 형태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매년 찾아왔고 매년 같은 고통을 반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겨울은 계속해서 삶을 위협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인류 난방 기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불을 바라보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불은 더 이상 단순히 타는 존재가 아니라 열을 이동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곧 놀라운 발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상이 등장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을 이동시키기 위해 집 구조를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잘못 설계하면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불이 바닥 아래로 지나가면 화재 위험도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집의 구조가 무너지거나 바닥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위험한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불 앞에서 겨울을 버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의견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 구조를 바꾸는 일은 마을 전체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바로 온돌 기술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불과 연기의 흐름을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항상 통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공기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열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 구조에 새로운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궁이와 연도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뜨거운 연기가 바닥 아래 통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연기는 바닥 아래를 지나면서 구들장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굴뚝을 통해 집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은 한 곳에 있었지만 열은 방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열을 공기로 전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바닥을 통해 전달하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온돌이라는 새로운 난방 시스템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온돌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지자 사람들은 의자 대신 바닥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바닥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식사도 바닥에서 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공간도 모두 바닥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건축 구조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방의 구조가 온도를 중심으로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의 위치와 굴뚝의 위치가 중요해졌습니다. 열이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집 전체가 설계되었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이전의 난방 방식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불 앞에서만 따뜻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집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니라 생활 문화를 만드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수백 년 동안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온돌이 등장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열이 방 전체로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바닥이 너무 뜨거워지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도를 계속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들장의 두께를 조절했습니다. 연도의 길이와 방향을 바꿨습니다. 굴뚝의 위치도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온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술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장인들은 수십 년 동안 경험을 축적하며 온돌 구조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온돌은 점점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열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기는 빠르게 밖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온돌은 단순한 생활 기술을 넘어 하나의 건축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한반도의 생활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돌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집이 따뜻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닥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방 한가운데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놀았고 어른들은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활 문화를 만드는 중심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온돌의 열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만 따뜻한 바닥은 사람의 몸을 직접 데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적은 연료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 구조는 겨울이 긴 한반도에서 매우 큰 장점이었습니다. 열은 바닥의 구들장에 저장되었고 불을 꺼도 따뜻함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리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생활의 편의를 넘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온돌은 더 이상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니라 자연 환경에 맞춰 진화한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온돌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온돌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서양식 주거 문화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의자와 침대를 사용하는 생활 방식이 확산되었고 건축 구조도 서양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벽난로와 라디에이터 같은 난방 방식이 새로운 기술로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온돌이 오래된 전통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커지고 건물이 높아지면서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온돌은 점점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건축 기술과 생활 방식이 등장하면서 온돌은 낡은 방식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서양식 난방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열 손실이 컸습니다. 난방비가 계속 증가했고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겨울이 긴 지역에서는 난방 효율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온돌이 낡은 방식일까요? 우리 온돌 정말 따뜻하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 이게 바로 이 온돌의 질문은 힘이다. 점점 더 많은 우리 연구로 온돌 정말 이어졌습니다. 따뜻하네. 건축가와 연구자들이 그래, 온돌 이게 구조를 바로 다시 온돌의 분석하기 힘이다. 시작했습니다. 우리 온돌 정말 그리고 그 따뜻하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온돌의 힘이다. 현대 과학이 우리 온돌을 온돌 분석하면서 정말 따뜻하네.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온돌은 온돌의 힘이다. 단순한 전통 난방이 우리 아니라 온돌 정말 매우 따뜻하네. 효율적인 열 전달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닥 복사열 난방 방식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같은 체감 온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공기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복사열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온돌에서는 실내 온도가 낮아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따뜻한 바닥은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냉증과 관절 통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 건축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건축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온돌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전 한반도 사람들이 만든 난방 시스템이 현대 건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순간 온돌은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니라 미래 건축 기술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커졌습니다. 온돌은 과거의 기술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기술일까요? 세계는 지금 에너지 위기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난방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더 효율적인 난방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온돌의 원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복사열 난방은 적은 에너지로 높은 체감 온도를 만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열이 위로 올라가는 공기 난방과 달리 바닥 난방은 열 손실이 적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바닥 난방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건축과 패시브 하우스 설계에서는 온돌의 원리가 중요한 참고 기술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한반도에서 시작된 난방 방식이 현대 건축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재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자연 환경에 맞춰 만들어낸 지혜가 다시 평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온돌은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 구들 방식에서 시작된 온돌은 현대 기술과 결합해 보일러, 바닥 난방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아파트와 현대주택에서도 바닥 난방은 기본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난방 시스템과 결합해 온도 조절과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도 바닥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건축을 목표로 하는 건물에서는 바닥, 복사열 난방이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건축가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난방 기술은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과거의 기술이 온돌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온돌은 현대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난방 시스템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시작된 한반도의 선택은 단순한 생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그 환경에 맞춰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불을 바닥 아래로 흐르게 만든 발상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온돌이라는 독특한 난방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이 문화는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건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은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건축이 중요한 시대에 온돌의 원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건축가들이 한국의 온돌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만들어진 난방 기술이 미래 건축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온돌의 이야기는 단순한 난방 기술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온돌 찾아낸 정말 문명의 따뜻하네. 이야기였습니다. 불씨가 살아있어. 그리고 지금 그 네, 이게 이야기는 바로 다시 온돌의 세계로 힘이다. 확장되고 있습니다.